안녕하세요. 음악의 이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 서양 문화와 그리고 또 동양 각 문화권이 가지는 차이와 이 음악의 반영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가요? 자, 먼저 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때 각 문화권이 지나온 시대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어땠죠? 예전 시대 궁중음악과 농민음악 같은 전통음악들이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 한국 음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할 때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 될 텐데요. 바로 우리나라는 이 동양의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의 특징에도 그것이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함께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양 음악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알아보았죠. 이 종교 음악이 굉장히 발전되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그 음악인데요. 그것에서부터 발전되어 온 그 서양의 음악과 그리고 또 우리 동양의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되어 온 한국 또 동양의 음악, 이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화의 그 특징과 함께 이 각 나라 음악의 특징을 또 함께 알아보면요, 서양 음악은 동양의 음악과 다르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틀 안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서양의 문화는 어떻게 보면 이 논리와 그리고 또 이성을 중시한 그런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도 그것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화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1강에서 그 음악의 3요소 가운데 화성을 알아보았죠. 바로 음이 연주될 때 이제 서로 다른 음이 만났을 때 이것이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만나게 될 때 그것을 바로 화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음악은 굉장히 수직을 중요시한 음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음악이 흐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노래를 할 때 그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것은 선율인데요. 이 선율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매 순간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만나는 매 순간의 화음이 굉장히 중요시한 음악이 바로 서양 음악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해보자면요, 이 체계적인 형식 안에서 음악이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수평적인 흐름보다 수직적인 법칙을 중요시한 것이 바로 서양 음악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양 음악의 특징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요, 전통 민요들을 생각해 봤을 때 서양 음악의 무엇인가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선을 굉장히 중요시한 것입니다. 이 선율은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또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서양 음악은 그 마디라는 체계 안에서 굉장히 그 매 순간 어떤 그러한 변화를 가지고 간다면 한국의 음악, 동양의 음악에는 이 마디의 개념이 없고요,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음악이 흐름을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 동양의 음악 안에는 어떤 독특한 그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것에는 이 장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리듬의 체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서양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 음악의 특징은 이 서양 음악이 화성 그리고 수직을 중요시 여겼다면요, 동양 음악의 특징은 이 수평, 이 흐름을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듬을 더욱더 중요시 여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동양의 음악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제 고대 동양을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도 있었지만 중국권과 일본 이렇게 3개국 동아시아권에 이제 굉장히 그 비슷한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음악과 이
그 중국의 음악을 들어봤을 때, 이 고대 음악을 들어보았을 때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대표적인 그 특징을 보자면요. 하나의 선율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선율이 서양 음악에서는 화성이 변화함에 따라서 변화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동양 음악, 그리고 또 일본의 음악, 또 중국의 음악들은 하나의 선율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그것을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종교에서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 동양권의 종교, 이제 그 유교도 있고요, 불교도 있죠. 그래서 이 동양권의 종교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의식에 쓰였던 그런 음악들이 대부분 이런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의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의 특징 자체도 그것을 따라갔다고 보아지는데요. 그 종교의 의식 행위로서 쓰였던 그 음악과 함께 이제 그 궁중 음악으로서 쓰였던 그런 특징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국, 그리고 또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일본도 그렇죠. 어떤 그런 황제, 또 이런 또 그런 그 궁중에서 의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종묘 제례악, 이러한 그런 의식 행위, 그런 것들이 있었고 함께 연주되는 음악들이 있었는데요. 문화권의 차이에서 이런 것들이 아마 발전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성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오음 음계라는 것이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통 음악에서는 쓰였던 음계입니다. 오음 음계는 그 서양 음악에서 쓰였던 어떤 그 팔음 음계와는 조금 다른 음계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양의 음계는 그 음들이 서로 만날 때 어떻게 만나게 되나,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음계가 이제 같이 발전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 우리의 이 오음 음계는 서로 만나는 것을 이제 서로 생각하고 발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민요 중에 우리 유명한 아리랑이 있죠. 아리랑에 화음을 붙이려면 얼마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되는 음과 그 다음 마디를 나누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음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고 거기에 어울리는 화음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화음이 있는 이 민요로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이 민요는 민요로서 그 처음 탄생하게 됐을 때 노동요로서 처음에 생기게 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아리랑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지방별로, 그 지역별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그 민중, 서민들로부터 이제 그것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의 체계와는 굉장히 무관하게 어떤 노래부터 생겨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탄생의 체계가 약간 그 기원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것이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동양 음악과 그리고 또 서양 음악, 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발전되어 온 음악인 만큼 서로 다른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각 문화권이 가지는 차이가 음악에도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4강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에 의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